안녕하십니까, 강영천입니다. 제가 간밤에 이번에 요르단 투어를 같이 다녀온 수중세계 이선명 발행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전화의 골자는 지금 워낙 코로나 바이러스 폐렴이 지금 극승을 부리고 있는데, 이걸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많은 산업이 지금 아주 곤란한 처지에 처해 있습니다. 그 중에 스쿠버 다이빙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단체 다이빙 활동이 다 중단이 되고, 계획되어 있던 어떤 축제 같은 것도 연기 내지 취소되고 그러고 있죠. 그래서 이선명 씨가 나름 어떤 다이빙계에 좀 기준을 조금 상의를 해서 다이버들에게 우리가 제시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하는 좋은 제안을 해주셔서, 제가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가 벌떡 일어나서 컴퓨터 앞에 가서 이런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2019, 코비드19와 다이빙이라는 주제로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 보니까, 그래도 지금 현재 이 병에 대한 소개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공중파 방송이나 신문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접하고 있죠. 그것들을 한번 집약을 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 다이빙, 특히 다이버의 이 병에 대한 어떤 태도, 그 다음에 다이빙업을 하시는 분들, 다이브 센터 혹은 리조트들이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좋을까 하는 것을 제 의견을 넣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일반적인 바이러스 중에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게 있고, 이것은 감기를 일으키는 수백 수천 가지의 바이러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특징이 인간을 제외한 다른 동물에서 이것이 잠복해 있다가 어떤 변형을 일으키면서 이것이 인간에게 전파되면, 인간은 거기에 어떤 적응력, 면역력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막무가내로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중에서 자주 유명한 것이 사르스, 급성 상기도 염 바이러스,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었죠. 저희 나라에서 한번 크게 당했던, 이것은 시베트 캣츠라고 해서 사양 고양이에서 이 균이 어떤 변형을 일으켜서 사스 바이러스로 되면서 인간들을 공격합니다. 또 유명한 게 낙타 중에서 덩어리에 물통이 하나 들어있는 소위 단봉 낙타라고 하죠. 이 드로메드리 크멜에서 변형된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전파됩니다. 제가 이번에 요르단을 갔다 오니까 한국질병관리본부에서 당신은 메르스의 어떤 위험지역에 갔다 왔으니까 이상이 있으면 보고해라, 집에서 좀 쉬어라, 이런 식의 문자가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이 N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이건 N은 novel이라는 뜻이고 새롭다는 뜻입니다. 이번에 지금 현재 이 코로나 바이러스 2019도 N 바이러스라고 처음에 불렀습니다. 이것이 일단 다음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이것도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가 워낙 동물에서 전파가 되기 때문에 동물에서 인간으로 온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는 지금 인간에게 오지 않고 동물들 속에서 빙빙 돌아다니는 바이러스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변형된 코로나 바이러스 2019, 코비드19라고 되어 있는 여기에서 이 처음 이름이 어차피 처음 나타나서 이렇게 인간에게 위협을 주기 때문에 노벨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름이 붙었었고요. 이것이 지금 경과를 하면서
사스를 일으켰던 코로나 바이러스 2에서 약간의 변형이 일어난 걸로 보입니다. 즉 그 말은 많은 사람들이 주장했던 어떤 중국의 뱀, 중국의 쥐를 먹는 하여튼 그 습성에서 이 균이 인간에게 전파되지 않았냐고 했던 그것을 지금 뒤집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인간에게 와 있는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변형을 일으킨 사스 2가 사람 사이에서 전파가 되는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2019 지금 이 그림은 상당히 그림만 봐서는 참 예쁘고 도안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 해부를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일단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염증을 일으켰을 때의 증상입니다. 많은 경우에 증상을 느끼지 못합니다. 다행히도 혹은 많은 경우에 대부분이 아주 가벼운 감기 증상을 앓다가 끝납니다. 그런데 다른 감기 혹은 독감에 비해서 이 병의 문제는 굉장히 다른 병에 비해서 치사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긴장을 하고 놀라서 주의를 하고 있죠. 열을 일으키고 기침을 일으키고 숨이 찹니다. 당연히 상기도에 염증이 왔으니까 그렇고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장을 침범하면 설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이 설사를 하시는 분이 있으면 절대로 강과를 해서는 안 되겠죠. 감기 증상은 오히려 드뭅니다. 예를 들어서 재채기, 콧물 이런 것들은 위에 있는 열, 기침, 이렇게 호흡곤란 이거에 비해서 빈도가 좀 떨어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바이러스가 상기도에 머물러 있지 않고 폐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폐렴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우한폐렴, 심지어 한국의 정부나 언론에서 대구폐렴이라고 하는 아주 못된 이름을 붙인 적이 있습니다. 저는 대구시 동구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행이 되면 폐를 넘어서서 다른 많은 장기의 손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사망률은 지금 약 2% 정도로 주로 이야기를 하는데 최근에 중국의 보고에 따르면 3%를 넘고 4%까지 지금 보고를 하고 있긴 합니다. 문제는 연령이 많을수록 즉 60대, 70대가 되면 5 내지 6에서 7 내지 8까지 이 사망률이 높아집니다. 이것은 사실 독감에 의해서도 매년 많은 노인분들이 폐렴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러나 독감의 빈도에 비해서는 이 굉장히 높은 치사율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긴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잠복기에 대한 것도 의견이 좀 분분하지만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는 2 내지 10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CDC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라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2 내지 14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나라에서도 이 10일보다는 긴 14일을 택해서 자가격리를 지금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이후로 이어지는 어떤 연구 발표에 따르면 특히 중국에서 나오는 그런 보고에서 한 24일까지도 즉 이 사람이 이때 이 병에 노출됐을 것이라고 믿는 그 타임으로부터 24일이 지난 다음에도 이 병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파하는 방법은 처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워낙 동물로부터 이렇게 전파가 되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처음 작년 12월 달에 이 병이 나타났을 때 해산물 도매상 우리 같으면 서울에도 있고 그다음에 모든 지방에 부둣가에 가면 이렇게 해산물을 사고 파는 데가 있죠. 여기서 온 것이 아닌가 하고 처음에는 의심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세계적으로 아까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중국인들이 다른 나라에서는 먹지 않는 쥐, 뱀은 저희 나라에서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이런 짓들을 이제 하니까 여기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변형돼서 왔지 않느냐,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올 1월 달에 들어오면서 이거는 인간에서 인간으로 전염된 병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이것은 사스를 일으킨 코로나 바이러스의 또 하나의 변형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직접 전파 혹은 접촉에 의해서, 즉 내가 어떤 만진 물건을, 내가 환자일 때 만진 물건을 다른 분이 만지고 그 만진 것을 이렇게 하면서 기도 쪽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냐. 그 다음에 에어로졸, 뭐 유명하죠. 심지어는 뭐 에어로 핵하는 말도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대소변을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즉, 한 분의 환자가 생기면 그분의 모든 어떤 그분과 관계되는 몸, 피부, 뭐 숨, 가래, 기침, 대소변이 다 균을 발생을 시킵니다.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되는, 나중에 그 예방 파트에 나오는 것 중에서 이런 거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손 자주 씻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마스크는 가다가 만약에 뭐 어떤 분이 기침을 하면서 온다든지 하면 그냥 거리를 두고 비켜 가면 됩니다만은, 그분이 만진 물건을 내가 만지고 그 만진 손을 가지고 내 얼굴을 만지고 할 때 워낙 오기 때문에 손을 자주 씻는다. 그 씻는 방법도 여러분들이 뭐 방송에서 워낙 많이 봤겠지만, 비누물로 약 30초 정도를 계속 씻으려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쉽게 나갑니다. 사실은 그 손 세정제가 지금 많이 나와 있죠. 뭐 지금 막 품귀가 돼가지고 3,000원 하는 게 오늘 아침에 가보니까 12,000원씩 이렇게 합니다. 이 손 세정제를 쓰는 것은 간편은 하지만 씻는 것보다는 효과가 덜하다는 걸 아셔야 되고, 보통 손 세정제는 어떤 건물에 들어갈 때 입구에 비치가 되어 있고, 저희들이 그것을 이렇게 문 떼면서 들어가서 또 어떤 물건을 만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마치고 나오기 전에 혹은 나오자마자 바로 손을 깨끗이 씻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장갑, 그 장갑도 계속 끼고 그걸로 얼굴 만지고 한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비닐로 일회용으로 쓰는 주방 장갑 같은 게 있습니다. 이놈을 사용하고 나오면서 버리고 하는 게 어떠냐. 마스크의 사용은 당연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다른 분들의 에어로졸을 마시지 않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는 것도 중요하고, 하지만 이런 때 사용하는 마스크는 지금 저희들이 소위 말하는 뭐 KF94 이런 어떤 아주 쪼밀쪼밀한 마스크가 아니어도 효과를 봅니다. 문제는 환자분이 내가 지금 감기 증상을 느끼고 열이 나고 이런 분이 외출을 해야 될 때는 마스크를 좀 보호력이 높은 걸로 써야 됩니다. 이 수술용 마스크라 그러죠. KF94. 이 KF는 Korean Factor입니다. 즉 한국에서 정해놓은 건데, 이거는 3 마이크로 미터보다 그 작은 거는 를 걸러준다, 이런 의미의 어떤 그 걸러주는 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주 그 고질의 어떤 마스크를 쓰고 기침을 해주셔야지 본인의 균이 다른 사람에게 가는 것을 본인 스스로 막아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는 일반인도 쓰지만 환자분들은 반드시 써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날 것을 먹으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쉽게 들어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회, 도다리 회. 예. 뭐 저는 최근에도 이걸 먹기는 먹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피하는 게 당연히 좋은데, 이것은 특히 실내의 경우입니다. 실내에서는 내가 내뿜은 어떤 에어로졸에 들어있는 그 바이러스가
어디 멀리 안 가도 주위에 워낙 많은 분들에게 전파가 됩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이 봐서 누군가 약간 쇠약해 보이고 콜록콜록 한다든지 안 그러면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는 이런 분들이 어떤 모임에서 보이면 피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것이 저희들이 지금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굉장히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예방을 위해서는 굉장히 필요합니다. 진단하는 방법은 지금 이 그림에 나와 있듯이 이런 어떤 진단 키트가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죄송합니다. 진단을 할 때 호흡기에 나오는 분비물을 쓰는 것보다는 혈액 검사가 더 정확하고요. 이것이 분비물로 하면 비교적 빨리 그 결과를 볼 수 있지만 혈액 검사를 했을 때는 한 수시간에서 수일까지도 그 결과를 보기 위해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확도가 30% 정도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고 경우에 따라서 검체에 따라서는 약 45%가 된다고 합니다. 이 말이 이게 되게 애매합니다. 그러면 뭐야? 이거 검사를 몇 번 해야 된다는 뜻이야.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국의 우한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국 의사들이 감염내과 의사분들이 제시한 게 어떤 게 있는가 하면 검사에서 나오면 당연히 양성이고요. 비록 음성이지만 이분이 다음 4가지 어떤 요인 중에서 2가지 이상을 가지고 있다면 우한폐렴으로 간주를 해서 격리를 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첫째, 내가 몸에 열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슴 사진 엑스레이에서 폐렴기가 보이면 당연히 폐렴으로 간주하겠죠. 그러면서 혈액검사에서 백혈구가 떨어지거나 림프구가 감소하거나 이 4가지 중에서 2가지가 해당된다면 비록 검사에서 음성이지만 이분들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환자로 대치를 합니다. 치료는 최근에 이제 재밌는 게 몇 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시중에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 약제는 없습니다. 유명한 우리 아시클로바 이런 독감에 먹는 약들도 나와 있죠. 그러나 최근에 제일 이 관심을 끌고 있는 약은 렘데시비르라고 하는, 이게 옛날에 에볼라 치료제로 사용됐던 겁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워낙 없으니까 이것저것 임상 실험을 막 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이 약을 써보니까 굉장히 좋아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스 치료제를 썼던 로피나비르와 리토나비르 같은 약들도 지금 이 약을 씁니다. 왜냐? 사스에서 변형된 것을 이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중국에는 거의 대부분 환자들에게 이 중국에서 나름 어떤 개발 혹은 보강시킨 한약제를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나 미국 질병관리센터 같은 데서는 그것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병에 걸리고 만약에 제가 이 약을 구할 수 있다면 저는 먹을 것 같아요. 이 예후입니다. 이 44,000명의 환자가 발생했을 때 그 환자를 상대로 통계를 내는 겁니다. 약 80%를 아주 가볍게 지나갑니다. 14%에서 폐렴 같은 중증을 나타내고요. 5%에서는 매우 심각합니다. 즉 다른 장기도 손상되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2% 혹은 약 3.5%까지 사망률을 나타내고, 이 중에 제일 걱정이 이게 나이가 많은 분들, 저는 아직 거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60대에서 70대 분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면역력이 떨어지고, 더 중요한 것은 다른 병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장, 신장,
뭐 간 이런 데 문제 있는 분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그 감염이 되면서 그 장기를 다시 침범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이 급작스럽게 악화되면서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빙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거는 다이빙을 할까 말까 상당히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이빙과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억지로 이렇게 연관 지어 본다면 개인들이 다이버가 다이빙 투어를 다녀도 과연 안전한가, 이거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이브 센터입니다. 지금 아마 다이빙 교육을 받겠다고 오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줄었을 겁니다. 줄더라도 다이빙 교육이 진행됩니다. 이때 다이브 센터로서 다이브 학생과의 어떤 그 교류에서 주의해야 될 점이 없을까? 그 다음에 다이빙 리조트입니다. 많은 리조트들이 지금 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필요 없는 걸로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다이브를 받아도 되나? 그 다음에 다이빙 장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그 접촉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호흡 이야기를 했고요. 렌탈 장비를 사용해야 되는 경우라면 한 다이버가 쓰고 그분의 건강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다음 다이버에게 사용하게 하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다이빙 투어를 간다면 버스나 어떤 대중교통보다는 개인 자동차를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트에 여러 명이 같이 탑니다. 이때 과연 보트에서 저희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다가 뭐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는 제 같으면 저희들이 다이빙 마스크를 보트에 탔을 때 미리 썼으면 해요. 그래서 굳이 첫 마스크를 쓰고 보트를 타는 게 아니고 그냥 마스크를 얼굴에 쓰고 가급적이면 레귤레이터도 물고 짧은 거리라면 이동을 하면 훨씬 안전할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감기 증상이 있다는 것이 조금 의심되면 나는 아니야 이런 게 아니고, 이런 분들은 다이빙 여행을 삼가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해외여행은 과연 어떨까요? 해외여행, 저는 뭐 최근에도 지금 계속 해외여행을 다닐 기회가 있어서 다니고 있습니다. 요르단 다녀왔고요, 또 스밀란 다녀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기 있을 때 훨씬 더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지금 코로나 폐렴의 빈도가 추운 나라에서 훨씬 많고, 심지어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에는 그렇게 많은 여행객들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확진된 케이스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뭐 필리핀 서너 명, 사망 1명. 그래서 공항에서의 주의사항만 좀 철저히 지켜주시면, 뭐 제 개인적으로는 차라리 열대지방으로의 해외 다이빙은 어쩌면 특히 저희들처럼 이 대구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더 안전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이브 센터 교육에서는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지금 학생들이 와서 자기 장비를 사서 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래서 렌탈 장비를 빌려줄 때 가급적이면 마우스피스를 개인 걸로 지급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일 중요한 접촉 포인트가 거기입니다. 공기는 사실은 저희들이 실린더 안에 있는 공기를 빨아서 들이마신 다음에 다 호흡기를 통해서 밖으로 내보내기 때문에 공기에 대한 오염의 걱정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마우스피스 정도 갈아준다면 충분히 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그 학생도 마찬가지고 강사도 마찬가지고요. 조금이라도 감기 기운이 있다고 느낄 때 어떤 가망성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다이빙 교육을 중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또한 이 교육을 하려고 하니까 많은 다이빙 풀들이 특히 이 공립, 시립, 공립에서는 이 풀을 다 폐쇄를 하고 있죠. 다이빙 리조트입니다. 과연 다이버를 받아서 그 사업을 해도 되나? 바다는 실내가 아니고 열린 공간입니다. 열린 공간에서의 감염은 사실 지금 보고되고 있지 않습니다. 즉, 그 말은 어떤 분이, 이게 참 증명하기가 어려운 일이긴 한데, 어떤 감염자가 어떤 바닷가를 다녔는데 그 바닷가에 있던 어떤 식당, 리조트 뭐 이런 데서 감염이 됐다는 보고는 사실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는 안전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 리조트에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은 마찬가지로 이 보트에 여러 명이 승선을 하는 경우가 문제가 되는데, 특히 요즘같이 추운 날은 모든 사람들이 많은 옷을 두텁게 입고 그 다음에 장갑을 두터운 걸 사용하고, 또한 보트를 탔을 때 마스크를 착용한다면 비교적 안전하게 다이빙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장비 대여 문제는 제가 앞에서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마찬가지고요. 특히 이 스킬 교육을 할 때요, 요즘은 이미 이 모든 교육기관에서 이것이 빠졌습니다만은 짝호흡 같은 걸 하면 하나의 마우스피스로 두 사람이 공유를 하면서 호흡을 합니다. 이 중에 또 보조호흡기를 사용하는 경우도 내가 쓰던 보조호흡기를 상대에게 주거나, 혹은 지금 보조호흡기 교육의 주력은 내가 사용하고 있던 1차적인 호흡기를 조난자에게 주는 것을 훈련을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신경을 좀 쓰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모든 다이버들은 사실은 자신의 장비를 소유하고 자신의 장비를 잘 관리해서 다이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와 이 다이빙 쪽에서 그냥 제 나름대로 한번 결론을 이렇게 요약을 해보면, 모든 일반인들이 하는 일반적인 그 주의사항을 준수하시고, 야외 활동은 오히려 안전할 수 있다는 생각, 그 다음에 이동 시에는 자가용을 꼭 이용하시라는 것, 그 다음에 스킬, 교육 뭐 이런 거 할 때 접촉을 조금 주의하시고, 리조트는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다이버들 받아서 좀 다이빙을 많이 시켜 주십시오. 이 말했다가 리조트에서 만약에 질병이 발생하면 제가 책임을 져야 되나요? 해외여행, 공항만 주의를 하시고 꼭 마스크 쓰시고 장갑도 착용하시고, 그 다음 화장실 갔을 때 열심히 손 씻으시고, 특히 한 가지 더 그 보태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소변에서도 대변에서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공중 장소에서 여러분들이 공중 화장실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변을 보시기 전에 물을 많이 내려서 기존에 있던 소변을 씻어내고 일을 마치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워낙 창궐을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소개와 다이빙과 관련되는 어떤 주제를 한번 다루어 봤습니다. 글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